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8일 대만 국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규모 6.8의 강진이 대만을 강타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지진은 남동부 타이둥현에서 북쪽으로 42.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 지진의 규모를 6.9로 발표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심지어 규모 5.5 지진 등 6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대만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특히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대만 전역에서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대만 화롄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 20명이 탑승한 420번 열차가 탈선한 사고는 대만 전역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특히 이날 뉴스에서 화롄 지역에서 열차가 탈선했다는 속보가 나오자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화롄 지역의 열차 탈선은 대만인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롄은 지난 2016년 지진으로 인해 100여 명이 희생됐고 1999년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2천여 명이 사망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4월에도 최악의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뉴스에 화롄 열차 관련 속보가 나오면 대만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2021년 4월 2일 오전 9시 28분 대만 북부 신베이시 수린역에서 타이둥역으로 향하던 타이루거 408호 열차가 화롄현 북부 터널 인근을 통과할 때 발생했습니다. 하필 산비탈 공사 현장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선로로 미끄러져 내려왔고 달리던 열차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트럭에 열차는 크게 탈선하고 말았고 그 상태에서 정지하지 못한 열차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서 열차와 선로 등 부대 시설이 파손되자 탑승객 496명 중 무려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건 이후 시일이 지나면서 부상자 중 사망자가 계속 늘었고 결국 이 열차 사고는 대만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하필 대만의 청명절 연휴 첫날이었기 때문에 성묘를 지내러 고향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휴가 첫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500명에 가까운 승객이 있었고 평소와 달리 연휴 한정으로 입석도 받는 바람에 더욱더 피해가 컸습니다. 사고 열차인 타이루거 408호 열차는 타이베이에서 화롄과 타이둥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사고 지역은 지형이 워낙 험준해 수아오에서 화롄 사이 이동 수단은 북해선을 지나는 열차밖에 없다시피 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험준한 지역에서 하필 열차가 터널로 진입하는 도중 미끄러져 들어오는 트럭과 부딪혀 탈선하는 바람에 터널 쪽 객차의 승객들은 탈출하기도 어려워 사상자 규모는 상당히 컸습니다. 사고 직후 타이루거 408호 열차를 보면 심하게 뒤틀려서 지붕을 통해 접근하여 인명을 구조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차내 전원이 전부 차단되면서 산소와 물 부족이 우려됐지만 차체가 너무 심하게 뒤틀린 탓에 열차 안의 부상자를 구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체되면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대만에서는 1981년과 1991년도에는 철도 사고가 있었지만 5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건 직후 열차 안에는 200여 명이 갇혀 있었는데 부상이 경미한 승객들은 스스로 유리를 깨 탈출했지만 척추 부상을 입은 중상자는 지붕을 통해 빼내어 사다리로 내려야 하는 등 구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고였던 만큼 이 열차 사고는 하루 종일 특집 방송으로 보도되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중국 사이버 특수부대의 공격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차체가 너무 심하게 뒤틀려서 희생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만 내에서는 열차를 제작한 회사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뒤틀려 훼손된 사고 열차는 TEMU 천형 전동차로서 일본 히타치 제작소에서 만든 열차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만의 철도 사업은 일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만에서 열차 사고가 났다 하면 대부분 일본이 만든 열차입니다. 2018년 대만 일안현에 위치한 일안현 신마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는 열차가 과속주행 중 전복하여 승객 366명 중 10여 명 이상의 사망자와 2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낸 참사였는데 이 열차 역시 일본에서 만든 열차였습니다. 대만은 2012년 일본으로부터 최고 시속 150km로 달리는 준고속철인 푸유마 열차를 도입해 2013년부터 타이베이와 이란, 화롄 등 도시를 연결하는 동부간선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발표 당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탈선이었습니다. 열차 사고의 원인이 과속이라니 뭔가 이상합니다. 실제 이 차량에는 최대 허용 속도 제어 장치인 ATP가 달려 있어서 과속이 되면 알아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이 열차의 ATP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점역인 수린역을 출발할 당시부터 열차에 이상이 보였으나 그냥 출발했고 열차 동력이 끊기는 등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 열차가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 신마역에서 과속을 제어하지 못하고 탈선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만 당국이 기관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과속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 차량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인 일본 차량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 운전자가 최대 허용 속도 제어 장치 ATP를 끌 경우에 자동으로 운행관리실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 열차는 그때 작동해야 할 배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선 작업은 결국 일본 업체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산 열차들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에 질려버린 대만은 한국산 열차에 눈을 돌립니다. 요 몇 년 사이 한국 철도 관련 기업들이 대만에서 계속 철도 관련 사업을 수주하며 약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표 레일웨이 같은 경우 대만에서 일본을 제치고 철도 분기 기준 매출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철도 분기기 제조업체 삼표 레일웨이는 지난 20년간 이란, 브라질,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자사의 철도기기를 납품해왔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오랜 텃밭인 대만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998년 대만에 처음으로 철도 관련 기기를 공급한 이후 현재 시장 점유율은 90%에 달합니다. 지난해 대만 철로관리국으로부터 약 900억 원 규모의 분기기 1600세트를 수주해 올해 1차 분량을 납품했고 2023년까지 최종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인도에서도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최근에도 대만에서 2078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이번에 수주한 철도 노선 레드라인은 가오슝시 시내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카오슝 국제공항과 기차역을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라서 의미가 큽니다. 이 사업은 기존 레드라인을 6개 역사로 연장하는 것으로 현대로템은 전동차와 전력, 전 차선 분야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공급하는 이번 전동차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공조장치를 추가했고 비상시 급제동 능력을 강화하는 등 탑승객 안전과 편의를 살피는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현대로템의 이번 수주로 한국 철도 관련 기업들의 대만 철도 시장 공략은 더욱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만든 전동차에 대한 대만 현지의 관심은 작년 4월 현대로템이 대만 북부 기륙역에서 개통식을 가졌을 때 대만 총통이 시승식에 참석하고 언론이 호평을 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인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전동차 사업은 9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으며 현대로템이 2019년 디자인을 공개하자 대만 언론들은 대만 철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동차라며 호평했습니다. 디자인만 훌륭한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는 전동차 내부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좌석 상단에는 헤드레스트를 설치해 좌석 안정감을 높였으며 12개의 자전거 거치 구역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대만 현지 특성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휴대용 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접근하면 분홍빛으로 점등되는 임산부 전용석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거치 공간을 8개 배치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만은 노후된 철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대만의 철도 인프라까지도 이제 한국이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